안녕하십니까 팟짱 애청자 여러분, 박종호입니다. 제가 성주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을 마치고 부랴부랴 내려왔는데요. 지금 경북 성주 군청에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에서만 뵙다가 여기서 보니까 예, 더 반갑습니다. 더 반갑습니다. 지금 주위에 벌써 네 김종대 의원님 와 팬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야, 이 김종대 의원의 텃밭 같아요 성주가. 저는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제 텃밭이고 참외만 텃밭 아니라 김종대 텃밭도 있어요. 그렇군요. 야, 이 대한민국 최고의 사드 전문가 김종대 의원 환영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정의당 반가워요. 사드철에 더 반가워요 하셨고요. 야, 이렇게 성주 군청 앞에서 저희가 갑자기 방송을 시작했는데 벌써 팬들이 이렇게 공개 방송을 보러 이렇게 와 계십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저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오늘 찜통더위네요. 사우나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 사우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말을 해야 돼요. 글쎄 뭐 제가 하도 사드 얘기하니까 일각에서는 저보고 사디스트다 하면서 제가 국회에서 한민구 장관을 마치 두들겨 패는 것 같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메조키스트가 되는 것 같다. 김종대 사디스트가 있는 그런 얘기까지는 듣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디스트 우리 김종대 의원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주 군민들의 촛불 집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20일째 이렇게 길게 촛불 집회가 계속될 줄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거센 반발을 할 줄이야 박근혜 정부는 뜨악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집회를 계속하고 상경 집회도 하고 청와대 앞에 찾아가 보고 있는 와중에도 박근혜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사드 배치 정보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사드 전문가 김종대 의원님과 잠시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아니 그 성주에 몇 번째 오신 거예요? 제가 듣기에는 성주에 제일 처음 오신 국회의원입니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예, 제가 잡고 있겠습니다. 그 총리가 이제 바로 이 군청 앞에서 계란 세례를 맡던 그날 와 있었죠. 그래서 그렇군요. 저기 그 성산포대 주민들 또 그 성산 1위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성산포대를 둘러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현지에서의 느낌이 국회에서 현안 질문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또 많은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와야 되겠다 해서 오늘 오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오셔서 지금 주민들을 만나서 잠시 얘기를 나누셨는데 그때와 지금 뭐가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시절만 하더라도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이게 왜 갑자기 성주에 날벼락처럼 사드가 배치됐는지 그야말로 충격과 혼란이었다면은 지금은 많이 차분해지신 것 같고 이제 하나하나 진실을 축적해 가면서 이 지역이 이기주의가 아니라 정말 평화에 대한 어떤 그 주민들의 진정성이 매우 성숙한 단계로 벌써 진입을 하셨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실천 방안이라든가 이 싸움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매우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계신다. 그런 면에서 처음에는 충격과 혼란이라는 감성적인 그 국면이었다면은 지금은 정말로 이성적이고 그러면서 체계적인 어떤 접근을 이미 하고 계신 정말 놀라운 성주 군민들이십니다. 박수! 야, 이 놀라운 성주 군민들 그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성주하면은 지난 대선 때 86%에 달하는 주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몰표를 줬단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런 성주가 사드 배치 결정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불타오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 뭐 박근혜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리라고 자꾸 기대를 하시는데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정부 내에서 체계적인 논의 과정을 안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NSC 상임위에서 이런 사드 배치의 국가안전보장의 중대 사안이 제대로 논의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는 어떤 제왕적 의사결정에서 벌어지는 네. 말하자면은 그 민주국가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뭐 자꾸 생각하길 기대할 걸 기대하셔야지. 왜 자꾸 안 되는 걸 기대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네, 우문현답을 지금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정말 이 성주 국민들, 더 나아가서는 이 경북 지역 우리 주민들께서 어떻게 보면은 눈을 뜨고 계시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언론 환경이 어떤지도 지금 깨닫고 계시고, 이 박근혜 정부가 어떤 생각을 지금 생각을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정부구나, 이런 걸 믿고 있다라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내려왔다가 말씀하셨듯이 계란 세례를 받았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장례식을 봐야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나름대로 주민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좀 어이가 없어요. 제가 봐도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이제 와서 대화하자, 소통하자 하고 있는데, 이런 정부 여당의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국방부만 보더라도 성주하고 상주를 구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기 성주 군민이 국방부 올라가셨을 때 국방부 차관은 상주 군민 안녕하십니까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꾸 상주에 내려가는 줄 알고 지금 아마 성주로 와야 될지 상주로 와야 될지 그것도 구분 못 해가지고 못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국방부가 저기 이런 어떤 무성의함에서 이렇게 전격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그 자체는 사실은 일단 사고를 쳤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수습할지를 몰라 하고 있어요. 이건 원래 국방부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미 공동 실무단의 검토 보고가 끝나고 국방부 장관끼리 만나서 협의하기로 돼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일체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먼저 했다는 것은 안에서 필기 시험 보고 있는데 밖에서 합격자 발표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어떻게 수습해? 나도 모르고 그 사람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절차대로 했어도 문제인데 일단 이런 절차 자체가 무력화됐다는, 그러니까 성주 상주도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수습을 논하기에는 좀 다소 우리 기대가 과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성주 상주도 구분 못하는 국방부의 모습,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요. 아니 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왔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와서 우리 국민들과 대화를 했는데 장례식은 끝내 외면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버스 타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경찰만 뭐 2,000명 정도 불러가지고 쭉 일렬로 세워서 호위하게 하고 경호하게 하고 그랬는데, 우리 정진석 원내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다면 나부터 사드를 반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뭐 언론에서는 이런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을 뭐 어떻게 보면 결단이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자, 우선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일단은 성산포대를 주한미군에게 공여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공여를 받은 주한미군이 설계 작성을 합니다. 그걸 실시 설계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공여나 실시 설계 절차가 안 나온 상태에서 안전하다, 주민 재산권, 환경권 피해가 없다고 말하는 건 넌센스죠. 우선 미군이 이 사드를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계획 자체가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솔직히 말하면 국방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이 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말다 이런 말 자체를 하는 이유가 이게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국의 전략 무기가 배치되면 과거에 공군의 나이키 호크 미사일 포대를 운영하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면은 추가로 군사보호 구역이라든가 출입 통제 구역이라든지 비행 금지 구역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재산권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 물어보면은 공여한 그때 돼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 답변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것이 안전하다 또는 뭐 피해가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모르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면 지금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영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화하도록 노력은 해보겠다 이 얘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주민의 우려 사항하고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때 뭐 환경 평가를 할 때 주민들 참여시키고 그 결과에 따라서 뭐 내가 반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뭐 지금 상황하고 맞지 않는 얘기네요. 아니 그러니까 뭘 알고서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일단 네. 모르고서 떠드니까 그게 더 불안하다는 것이죠. 근데 정진석 원내대표는 오늘 또 이러더라고요. 야당 의원들 아까 국민의당 의원들도 왔다 갔지만은 정의당 의원들도 오시고요. 야당이 가서 괴담을 퍼뜨릴까 봐 우려된다. 이런 식의 또 발언을 했습니다. 괴담 없었나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괴담으로 치부하고 또 외부 세력 운운하면서 우리 성주 국민들을 여기에 가둬두려고 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전략을 쓰고 있어요. 예전부터 뭐 광우병 때부터 계속 보여줘온 전략인데 이런 정부 여당의 모습 어떻습니까? 자 우선 왜 내려왔는가부터 좀 명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우리 같은 진보 정당 특히 야당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일단 어디선가 민생이 파괴되고 고통받는 소수가 있고 약자가 있다면 네. 어떤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함께 해주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가가지고 어쨌든 성주 국민이 외롭지 않다. 고통받고 네. 여러 가지 그 어떤 무너져 내리는 이런 민생까지 포기한 처참한 상황에서 정치인이 옆에 같이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정치의 본질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여기서 무슨 괴담 선동한다고 해서 선동 당하실 사드 국민입니까? 그게 아니라 네. 눈물을 닦아주고 같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네. 이런 정치가 연대해주고 서로 같이 하면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같은 가족이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 여당이 와서 그렇게 했습니까? 저기 와가지고 뭐가 조금 이제 들을 만한 얘기, 설득이 될 만한 얘기 또는 진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원한다고 한다면 항상 와서 통보만 하고 훈계만 하고 그러면서 깔보고 갔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와서 괴담을 퍼뜨린 건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외부 세력이에요. 일단은 저는 여기에 표를 벌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또 정의당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온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해주기를 원하고 계시면 그 약자와 손을 잡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와야 됩니다.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오, 정말 오늘 말씀 하나하나가 감동적이네요. 감동받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이 김종대 의원님이 그 정치인의 자세 그리고 정치인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주에 박근혜 대통령은 휴가였는데 혹시 성주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성주 안 오고 울산을 갔더라고요. 재래시장에 선글라스 끼시고. 예? 안 어울려요? 소리가 안 씁니다. 태태야 태태. 예. 고춧가루랑 뭐 소라과자 이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재래시장에서 아무튼 거기서 많은 지지자들을 만나고 오셨는데 정작 와야 할 곳은 성주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임무가 헌법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국민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난 다음에 휴가 때 재래시장에 가서 이렇게 인기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건 좀 잘못된 거죠. 자, 이 우리 몸을 한번 국가에 비유하자면은 네, 우리 몸의 중심은 어디냐? 뭐 배꼽이냐? 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 만약에 어디 자그마한 상처라도 나고 아파 보십시오. 온 몸의 신경이 그리로 다 쏠립니다. 우리가 온통 신경 쓰는 거는 하다못해 불에 이 손가락 하나라도 대기라도 하면 하루 종일 손가락 신경 씁니다. 네. 국가의 아픈 곳은 어디냐? 국가의 중심은 어디냐? 바로 아픈 곳이에요.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가 우리가 가야 될 곳이고 그곳이 바로 국가이고 우리의 중심인 것이죠. 강정마을이 아프면 강정마을이 대한민국이고 연평도가 아프면 연평도가 대한민국입니다. 성주가 아프다면 여기가 바로 국가의 중심이고 그렇다면 모든 것은 아파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고립되라고 휴가 가는 거 아닙니다. 네. 우리는 정치라는 것은 아파하는 곳에 같이 신경을 써주는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마음이 그쪽으로 같이 가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휴가는 이리로 오십시오. 진짜 휴가는 성주로 오셔야 돼요. 네, 박근혜 대통령님 성주로 오셔야겠습니다. 휴가 다시 한번 오십시오. 참 혹시 여기서 대선 출마 오늘 선언하시는 건가요? 오늘 느낌이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뭔가 이 내년 대선을 노린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까지 질문 잘하다가 엉뚱한데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여기서 대통령 얘기가 나오면 내가 뭐라고. 그리고 우리 당에 의리의리한 삼선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하면 불경죄가 됩니다. 이거. 그래서 알겠습니다. 당기위 회부되지 않는 질문은 네. 그런 건 상가해 주시는 게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제가 농담을 한번 던져봤고요. 참 일찍이 팟짱 종창 토크에서 의원님은 사드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정말 저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봤었는데요. 그런데도 정부는 사드만 있으면 북한의 미사일을 다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요. 뭐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달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사드 있으면 북한 미사일 다 막을 수 있나요? 이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주시죠. 글쎄 뭐 가정 자체가 워낙 비현실적이고 네. 사실은 군사적으로도 합리성이 결여된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미사일 방어에 사드 아니면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내놔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미사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사드하고 패트리어트인데 미사일 방어하는데 그거 아니면 다른 거 내놔봐라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러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바느질 하는데 바늘 아니면 다른 대안 내놔봐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니 그렇다면 이것을 바느질 하느냐 마느냐 다른 재봉질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꼭 바느질 합니까? 그러면 미싱질하면 되는 것이지 미사일 방어하는데 사드 아니면 대안 내놔봐라 이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드를 반대하는 거는 의사가 병을 고치는데 어떤 약을 쓰겠다고 하는 게 이게 부작용이 많은 약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약 쓰면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다른 대안이 있으면 내놔봐라. 아니 다른 대안이 왜 없습니까? 약을 쓰는 게 아니라 침을 맞아도 되는 거고 수술을 해도 되는 거고 다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구태여 이 약이 아니면 다른 치료비를 내놓으라고 의사가 환자한테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데 그런 악덕 의사한테 찾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렇군요. 그 오늘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물어만 봐요. 주옥 같은 얘기만 하니까. 네, 오늘 우리 김종대 의원님의 팬클럽 창단식 느낌도 나고요. 성주가 이렇게 김종대 의원님이 인기가 많은 곳이었다니 이런 놀람 속에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드가 완전한 무기 체계인지 이것도 좀 한번 짚어봐 주세요. 사드가 네. 미사일을 요격한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여러 차례 검증을 국방부에 시도했던 문제죠. 지금까지 국방부가 사드를 본 게 견학 가서 딱 한 번입니다. 만약에 성주포대에 오면은 사드에 대해 처음 보는 국방부 사람들이 부지기수 아마 99%일 거예요. 네. 한국에 와야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드에 대한 자세한 재원이나 성능은 국방부가 문서로 아예 저한테 보낸 답변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미국 무기이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보여주질 않습니다. 무기라는 건 검증하지 않으면 무기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모호한데 없는 것보다 낫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사드가 아니라 아무거나 들어와도 대한민국 안보에 다 도움됩니다. 이 세상에 도움 안 되는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몽둥이 하나, 돌멩이 하나도 무기라면 무기인 거예요. 네. 전쟁 때는 다 도움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래 1조 5천억씩 들여가지고 미국이 공짜로 우리한테 준다는 걸 그 말을 그대로 믿습니까? 검증하셔야죠. 그게 국방부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방부는 이런 걸 할 능력도 없지만은 그럴 만한 주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 보여주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미국 무기인데. 근데 미국에서도 뭐 실험을 해보고 하면 완벽한 무기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음속에 14배로 내려 꽂히는 미사일을 쏴서 맞춘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27년간 개발만 해온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성공했다는 겁니다.
27년간 안 되던 무기가 작년에 갑자기 성공했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어떤 조건이 있는지 전혀 밝혀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요격 실험을 할 때는 불시해야 한 건지 예고하고 한 건지, 날씨는 어땠는지, 몇 킬로 고도에서 했는지, 또 다탄두를 요격 시험한 건지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수십 가지 변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단 한 가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기를 만든 사람이 그러면 내가 최고의 무기를 만들었다 그러지, 이게 아직 검증 안 된 무기라고 얘기하겠냐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옛날에 우리는 한번 속은 적이 있습니다. 걸프전 때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90% 사담 후세인의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2년 후에 미국 회계감사원에서 알고 보니 2%였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2%입니다. 예. 이거는 검증하는 제3의 기관이 검증을 해봐야 하는 무기지, 어떻게 50% 60% 요격했다는 걸 믿을 수가 있으며 어떤 기준인지 누가 확인했습니까? 전혀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한국의 사드에 대한 전문가는 없습니다. 사드에 대해서 알아야 전문가인데 저 네. 자신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검증합니까? 우리 중에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국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낙하산 투하한 거 맞췄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수송기에서 낙하산으로 투하해서 거기서 발사했다는 건데, 이 사드는 외기권에서 가동이 되는 무기입니다. 낙하산은 공기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우주에서 낙하산 피는 거 봤습니까? 외기권에서 낙하산이 가동됩니까? 그러면 수송기가 올라가는 고도 한도가 우리 성층권 외기권까지 올라가는 수송기 봤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150km면은 공기가 희박해요. 네. 150km 올라가는 수송기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제가 당장 살게요. 아니 지금 그 지켜봐 주시는 주민께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성주 군민들이 정말 이 사드 전문가, 군사 전문가가 돼가고 있고요. 네. 또 평화 전도사가 되고 있습니다. 참 성주 군민들의 이 놀라운 의식, 저희가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가 성주 군민들을 이렇게 일상에서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투쟁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 참 많이 안타깝고요.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직접 국민들의 이런 모습을 봐야 될 텐데, 휴가를 왜 울산으로 가셨는지 참 답답합니다. 참 국방부가 사실 이 사드 관련해서 저희가 팟짱에서 중창토크에서 얘기할 때 국방부는 일관되게 쓰리노라고 했잖아요. 네. 뭐 협의도 안 했고 결정도 없고 요청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사드 협의를 진행하고 사드 배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국방부가 나중에 뭐 사드 관련해서 뭐 하나를 더 배치한다거나 아니면 사드 관련된 얘기를 계속 말을 바꿀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국방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주장, 성주 국민들의 목소리 어떻게 보십니까? 자,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사드 배치가 결정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변수가 많습니다. 유럽의 루마니아하고 체코에 미국이 지상 발사 요격 시스템을 배치하겠다고 한 게 2000년대 초반인데 아직도 배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미국이나 중국은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민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 배치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시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을 때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 배치 못하는 거예요. 네. 저기 미국 하원이 지금 사드의 국방 예산 한반도 배치에 아직까지 예산 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이 미 국방부에 얘기한 것은 한국의 사드 배치할 때 반미 감정이나 이런 역풍이 없겠느냐, 이걸 점검하라는 게 지침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의회는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한국 시민들에게 이거 배치해도 괜찮겠냐고 묻고 있고, 네. 중국은 제재 얘기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한국에서 사드 그 배치에 대한 국민 여론을 좀 알아보고 싶다는 겁니다. 즉 박근혜 정부가 배치를 결정했든 말든 한국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이제는 강대국도 이런 국민 여론 다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이 과거와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즉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박근혜 정부 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치지 말고 한반도 사드 배치를 지속적으로 끝까지 외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아니 이 사드 배치가 미국의 압력 때문이다. 이런 주장, 이런 분석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이런 압력 때문에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갑자기 결정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차라리 미국 압력 때문에 이걸 배치했으면 네. 뭐 반대급부라도 욕을 할 것인데 한때는 미국 압력이 있었지만 이번엔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결정한 이런 거기 때문에 무엇을 미국에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7월 8일 날 그렇게 결정이 되도록 전격적인 아주 파격적인 결정을 했느냐. 이건 정부 내에서도 사드에 대한 의사결정의 시스템을 다 무력화하고 결정했느냐. 네. 여기에는 저는 어떤 그 최근에 대북 제재 국제 공조가 기대하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대북 제재 효과가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대북 제재 유엔 안보리 2270호에 대한 최종 평가는 앞으로도 5, 6개월이 더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6개월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6개월은 기다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고 그 사이에 중간에 결정한 것은 중국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어떤 섣부른 판단이 있었다고 보고 예. 그래서 대도 아니게 그 사드를 결정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카드 하나를 써버리겠다는 이런 어떤 거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렇지만 그런 건 매우 우매한 것이 더 기다리고 판단해도 늦지가 않고 또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정도 상황에서 갑자기 초장에 판을 깨는 결정을 한 것이죠. 앞으로 그 사드가 전면에 나선 이상 다시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 중국과 협의 못합니다. 결국은 우방국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제재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제재를 받게 생겼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뭐 화장품, 뭐 한국 연예인, 뭐 중국의 그 비관세 장벽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제재해도 이미 제재를 받던 나라이기 때문에 아프지 않지만 네. 한국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제재하셨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을 제재하셨어요.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보다 우리 국민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서해에서 긴장이 고조되니까 북한보다 연평도 주민들이 더 아파하십니다. 네. 대북 확성기 방송 틀어제키니까 북한 주민들보다 우리 접경 지역 주민들이 더 아파하십니다. 사드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아픕니다. 북한은 사드 배치했다고 아파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사드가 아니라도 다른 재래식 수단으로 사드의 방어망을 얼마든지 돌파할 수가 있어요. 네. 너무 수단이 많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사드 하나에 목숨 겁니까? 사드가 왜 대한민국 안보가 됐습니까? 왜 이게 다 대한민국 안보 전체가 돼버렸냐 이거죠. 네. 사드가 목적이 돼버렸어요. 이건 잘못된 안보 정책이죠.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의 외교 실정에 대해서 정말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우리 국민들 지금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걸 외면하고 무시하고 계속 내 갈 길 가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참 이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될 텐데 정부는 계속해서 이 비준동의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요지부동의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국민의당도 오셨고 지금 정의당도 오늘 오셨고 내일은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온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 어떻게든 좀 다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네. 그 법적으로 국회 비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LPP라고 연합 토지 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경기 강원도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길 때 그것을 협정을 맺어서 국회 비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군 기지를 미군에게 공여하는 게 성주의 사드 배치입니다. 네. 그렇다면 공여한다는 것은 LPP 즉 연합 토지 관리 계획을 수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전의 관례대로 네. 새로운 미군 기지를 공여하기 때문에 이것을
협정으로 만들어서 국회 비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국회 심의를 받겠다고 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저는 LPP 연합토지관리계획을 비준 받도록 하면은 사실상 비준 동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고, 그 다음에 한미 간의 이 사드 배치에 대한 최종 장관 간의 어떤 협약이 맺어진다면 이것을 국회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의당은 6가지 항목에 대해서 검증하겠다고 했습니다. 군사적 효용성이라든지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또 주변국 외교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국회에서 일일이 검증을 하는 특위 설치를 해가지고 이걸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게 그 과정을 우리는 충분히 대안을 제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당연히 반대하겠지만은 지금 이런 국회 검증이 안 되는 이유는 사실은 제1야당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소야대 이런 거 하라고 만든 겁니다. 이런 숫자는 됩니다. 그런데 야당이 결집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죠. 맞습니다. 정확히 국회 상황을 짚어주셨는데요. 제1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당론조차 정하지 않고 약간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도부가 김종인 대표 체제가 이런 사드 문제, 그러니까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이런 논리,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종북 프레임, 반미 프레임에 걸려서 내년 정권 교체 못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몸조심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권 교체 못하게 된다 이런 염려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싸움을 피해가는 것이 능사라는 이제 손자병법의 36개 전략을 채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도망가면은 몸보신은 되지만 싸움에서 이기지는 못합니다. 결국은 손자병법을 다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손자병법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반격으로 다시 할 수 있어야지 언제까지 도망만 갈 겁니까? 이런 점에서는 제1야당이 뭔가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김종인 대표가 이 팟짱을 좀 들으시고 이 상황 인식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5시에 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길게 방송을 또 못할 것 같아요.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사실 저희 팟짱 중창 토크에서 의원님께서는 매주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고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올바른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계속해서 지도 편달을 애정을 보여주셨는데, 자,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 휴가 다녀와서 열심히 또 일을 할 텐데 편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마음이 편치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개인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때문에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돼야 우리 대한민국은 불행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불행해지는 길로 자꾸 가시려고 하고 또 왜 실패한 대통령의 길을 답습하십니까?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고아가 됩니다. 이제 국제 분쟁이 위험이 고조되는 이런 긴장이 고조되는 국제 분쟁의 바다에서 대한민국이 깃대처럼 외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누구를 붙잡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장기적 안목에서 나라를 생각하시는 대통령이 되십시오. 임기는 금방 끝나지만 대한민국은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본인의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 그다음에 이 흔들리고 고아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자기 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부, 지금 세대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박 대통령이 이 말씀도 새겨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지금 함께 계시는 우리 성주 군민들,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 보고 계시는 전 세계 전국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사드 정국에 대해서. 사드 때문에 짜증은 나고 많이 불쾌하시고 날은 덥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어둡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반대하고 시민이 반대하고 성주가 반대하면 사드 배치 못합니다. 이런 걸 제대로 우리가 알고 우선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투쟁도 이왕이면 즐겁게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우리 정말 그 역사 속에서 보면은 가장 사회를 변동시킨 건 재난입니다. 재난 속에서 인간 공동체, 시민 공동체가 싹텄고 그것이 하나의 사회 변동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재난과 같은 대한민국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지금 우리한테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같이 단결하면서 서로 친선하고 연대하면서 교류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서로가 같이 고양되고 성숙해지는 그런 어떤 그 시민 공동체, 사드에 관한 성주 군민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건 우리의 위대한 성취다. 이런 성취 속에서 우리는 발전하고 성장한다. 그런 만큼 즐겁게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성주 국민들과 함께 예. 네. 네. 성주에서 우리 김종대 의원님의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팟짱 현장 방송 성주군청에서 김종대 의원님과 함께 진행해 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네, 고맙습니다.